다음으로 가볼까요, 그러면? 예. 초시생 Q&A 탑 7입니다. 자, 첫 번째, 인강을 들어야 할지 학원을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. 이거죠. 네. 자, 이거는 제가 100% 얘기하는데요. 학원을 다니세요, 실강을.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강 다니라고 하긴 그런데 맞아요. 실강을 다녔을 때의 장점이 많거든요. 맞아요. 혼자 집에서 보면 이게 보는 거하고 옆 사람 어떻게 보는지 보면 물어보기도 좋고 맞아요. 이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강이 제일 좋고, 근데 지방 같은 경우나 좀 먼 데는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들어야 되지만 일단 그래도 좀 멀더라도 어디든지 실강을 최소 제가 얘기하는 게 기본 강의 2달은 들어라.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맞아요. 정보를 얻는 게 인터넷에서 얻는 거하고 옆에 친해지면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딱 2달이라 하더라도 실강을 들어라.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는 집에 가서 자리가 잡히면 인강을 듣든지 뭐 알아서 공부하든지 문제 풀든지 상관없는데 최소한 2달 정도는 들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감을 좀 잡아라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또 공부 기간을 얼마로 예상하고 시작해야 할까요?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. 그 학원 커리가 대부분 한 1년 정도를 잡고 가나요? 저는 어떤가요? 6개월 커리거든요. 6개월 커리요? 그러면 그 커리에 맞춰서 그 기간을 공부의 기간으로 삼는 게 가장 좋겠죠. 왜냐면 공부가 가장 이렇게 늘어지고 길어지는 건 사실 안 좋죠, 선생님. 예. 그죠? 6개월이 제일 좋아요. 6개월 정도의 커리 합격 나오고요. 6개월 되려고 해야지 늦어도 1년 안에 붙는 거지. 마음가짐은 1년이나 2년 정도 해야지 마음가짐 먹으면 더 늘어지기 때문에. 늘어지죠. 네. 예,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되 늦으면 1월 1년까지. 근데 이런 것도 안 좋아요. 집에다 엄마한테 나 6개월이면 합격해라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설레발 떨어놓으면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엄마가 엄청 달다붙거든요. 왜 너 뭐 하는 거니? 왜 이거 왜 이제까지 안 붙었니?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살림이라는 게 1년을 두고 쓰면 곳간에서 조금씩 나눠서 쓸 그쵸. 텐데 자기가 6개월 몇 개월의 승부를 본다라고 치면 막 쓰죠. 오버페이를 쓰죠. 그러면 맞아요. 6개월 지났는데도 이게 하고 싶다라고 치면 모자르죠. 그럼 이게 또 그러니까 길면 1년 6개월, 그러니까 보통 승부는 6개월 본다고 생각하고 결과는 1년쯤에 나와요.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는데 한 최소는 6개월이고요.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고요. 대신 마음가짐은 1년에다 포커스를 두고 치면 뒤로 늦어지니까 6개월 정도 6개월. 포커스를 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또요? 그다음에 2019년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 기본서를 새로 사야 되나요? 기본서는 1년에 한 번만 사면 되고요. 19년도 기본서 있으면 19년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20년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기본서는 저도 대학 때 있었던 기본서 딱 한 권 사거든요. 기출문제집은 중간중간에 사는 거지만 기본서 있는 거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. 기본서가 큰 내용이 아니고 기출문제집은 최신판으로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한데 기본서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. 크게 뭐 바뀌거나 하는 건 없어요. 형사법 이제 조금 바뀔 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서 보시면 됩니다. 네. 기존 아까 거. 예. 네, 뭐 인강 안 듣고 책으로만 그거요? 독학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말도 안 되죠. 책으로만 독학하는 거는 그럴 것 같으면은 공무원 준비를 하지 마시고 뭐 행정고시를 하든가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단기간에 빨리 해서 가는 거라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굳이 뭐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책만 보고 나서도 그 내용의 진짜를 핵심을 깨뜨릴 수 있는 정도면 공무원 9급 준비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죠.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책 보고 나서 뭐 유명한 석학들을 이렇게 보듯이 하는데 그 정도가 능력이 아니면 강의를 듣고 하셔야지. 강의 안 듣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. 이게 혼자 맞아요. 중요 개념 잡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또 본격적인 공부 전에 영어 공부를 하거나 뭐 가산점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. 뭐 저는 이제 실용 글쓰기 가산점 정도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실용 글쓰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사실 공부를 하는 그 기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요. 네.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점수가 나오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조금 여유를 두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이제 뭐 한국사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자기의 전체 플랜을 크게 한번 짜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실용 글쓰기는 홀수달에만 시험을 보니까요. 그거를 계획하셔서 그 홀수달에 시험 보고 접수 때까지 한 달 그 안에 시험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계획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용 글쓰기를 한 번에 5점 받는 법도 있나요?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.
그렇게 5점까지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. 4점까지는 많이들 따시더라고요. 아, 근데 그래요? 그 5점을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근데 5점을 따시는 분들이 있긴 있다는 점. 뭐 특별하게 한 실용 번에. 글쓰기를 단기간에 한 달 정도에 올릴 수 있는 뭐 책이나 강의 같은 거 뭐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학생들 이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, 이거를. 그 실용 글쓰기의 그 단체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단체에서 뭐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을 이렇게 채점했다라는 결과를 보고를 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어떻게 했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거기 조건에 맞춰서 잘 쓰는 거, 절대 어떤 그 채점하는 사람의 이거는 약간 잘못됐어 라고 감점을 하지 않을 완벽한 건 그 조건 안에 맞춰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면 발표를 안 하니까, 어떻게 채점을 했다 이런 걸 발표를 안 하니까.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특별한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적을 수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글쓰기 연습밖에 사실은 못하죠. 그리고 4점에서 아까 5점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했는데요.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글쓰기는 어느 정도 됐다 치는데 앞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에 대한 객관식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약간 점수가 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올리고 싶으시면 약간의 어떤 기본 개념서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글의 종류의 특성 이런 거 좀 달달달달 암기하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4점 정도면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? 네, 실제로 저 실용 글쓰기 그거 할 때 한 8시간 연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인가 2주 뒤인가 시험 있었거든요. 그때 4점 따시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 그 글쓰기에 맥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8시간 정도 해서 글쓰기 맥을 잡으시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. 일종 대형을 막 53만 원 주고 와서 따고 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. 2점 주고.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. 야, 그걸 뭐 하려고 그 힘들게 일종 대형을 따고 오냐. 실용 글쓰기 해가지고 한 4점 따든가 해라 했더니 선생님 그것도 쉽지 않아요.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만나면 제가 궁금했어요. 4점을 단기간에 받는 뭔가 좋은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좀 알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셨죠? 실용 글쓰기로 따시는 게 빠르다. 대형 일종 대형하고 어차피 운전도 못하는 거라서 돈 많이 갖다 버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나중에 가시면 현직 가시면 글 쓰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그런 다음 이제 경찰 시험 과목 개편안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나요? 근데 이건 아까 대답을 해주신 제가 것 아까 같아요. 설명드렸죠.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채용 올해 기준대로 하시는 거고 뭐 본인 사정에 따라 한 2년 이상 걸린 사람들은 일단 영어하고 한능검하고 영어 토익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가서 뭐 형사법 위주로 보신다든가 하고 나중에 준비하셔도 된다. 네. 자, 마지막이네요. 7번. 노량진 실강생인데요. 이거 누구죠? 스터디는 독약인가요? 근데 이게 스터디가요. 데이트하기는 참 좋거든요. 데이트. 데이트하기 좋은데 이게 동성으로만 구성되면 데이트할 일도 없고 딱 좋은데요. 동성으로 하면 또 하기가 싫어져요. 참 묘해요. 이게 딜레마네요. 근데 스터디가 저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스터디하면 연애하기는 참 좋은데 공부하기는 또 이게 쥐약이라서 하여튼 그래요. 그래서 스터디는 뭐 하루에 뭐 아침에 깨워주는 스터디도 있고 아니면 밥터디도 있고 아니면 단어만 암기하는 스터디 정도 있는데 공부에 대한 스터디는 서로 해봐야 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은 흩어지기 때문에 단어 정도 확인하고 체크하는 스터디는 노량진 실강생 굉장히 많거든요. 그건 아마 뭐 포스트 같은 거 붙이시거나 아는 사람 아름아름 하시면 단어 스터디는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따로 그 정도 하는 스터디지 뭐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다 선생님들이 알려주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요. 그냥 단어 스터디 정도나 뭐 한국사도 조금 스터디 하시는 분들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문제 푸는 스터디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그건 나중에 가면 할 수도 있으니까요. 단어 스터디 정도는 좋다. 근데 그 외에는 흔들릴 거예요 아마 이게 또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스터디는 뭐 공부를 뭐 막 심화해서 하려는 생각보다는 뭐 자기를 절제할 수 있게 잘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